두 번째 제시문에서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가 0보다 같을 때 위치의 값은 X하고 Y가 위치인데 둘 다 모두 수직선상의 위치입니다. 좌표평면상에서 Y좌표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P점의 위치와 Q점의 위치를 수직선상의 위치를 XY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PQ가 한 번 이상 만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PQ가 한 번 이상 만나? 만날 때마다 두 점의 속도가 일치합니다. 만나면 원래 뭐가 더 일치하지? 위치가 일치하나요? 만나면 위치가 일치할 거고 위치가 일치했을 때 속도의 값도 일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양수 C의 값을 결정하시고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출발하는 0초 이후에 처음으로 최대가 되는 시각 T도 구하시고요. 그 순간에 속도와 가속도, Q점의 속도와 가속도의 값도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C, 그리고 시각 T, 그때 속도, 가속도 네 가지 구하라고 하는 거네. 그럼 먼저 내가 똑같다고 놓을 대상이 위치 똑같다고 해야 되겠죠? 네. 위치를 똑같다고 놓겠습니다. X라고 하는 위치의 값이랑 Y라고 하는 위치의 값이 똑같은 순간 만날 건데 그때 속도도 똑같다고요? 네. 그럼 미분하겠습니다. 속도의 값은 각각을 미분한 거죠? 네. 세운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데 니네는 dt분의 dx, dt분의 dy라고 쓰고 나서 갖다 놓으셔야 돼요. 미분했더니 뭐야? 마이너스 4. 또 미분했습니다. C의 값은 상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분할 건 뒤에 것만 미분할 겁니다. 근데 위아래 게 지금 문자의 개수는 C하고 T가 있네. 연립하면 충분히 C하고 T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이상 만나기 때문에 그런 T의 값은 한 개 이상 존재하는 거죠. T의 값이 존재하는 값입니다. 갖다 놓고 연립하고 싶습니다. 뭘 갖다 놓지? 출발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나? 묶어 쓸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이항할까? 네. 코사인 T의 값은 묶어주면 코사인 T 마이너스 이게 빵 나오도록 하는 조건이 코사인 T의 값이 빵이든지 사인 T가 3분의 C라죠.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코사인 T가 0이었을 때 코사인 T한테 0 대입하겠습니다. 좌변값은 0입니다. 근데 우변값은 사인의 값이 마이너스를 또 플러스일까지나 마이너스를 또 플러스일까지 대입을 해도 지금 양수 C라고 하지 않았나? 네. C의 값이 양수값이기 때문에 빵 나오려면 사인 값이 누구야 돼? 사인 값이 4분의 5가 돼야 돼? 사인 값이 4분의 5가 될 수 있나요? 사인 T의 값이 4분의 5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 코사인 값이 빵 되는 경우는 모순입니다. 두 번째, 사인 T의 값이 4분의 C라고 한다면 사인 T의 값이 4분의 C라고 한다면 사인 T 대신에 4분의 C를 대입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네. 그래서 첫 번식을 변형하려고 합니다. 첫 번식을 변형하게 되면 첫 번식이 누구야? 2-2 사인 제곱인가요? 네. 사인 T 값 대신에 4분의 C를 대입하려고요. 4분의 C를 대입했더니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했더니 8분의 C제곱 마이너스 4분의 5C 인수분해가 돼서 C의 값이 나왔으면 좋겠다. 8배 하겠습니다. 그럼 C의 값이 뭐뭐 있다고요? 둘 다 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C한테 2 대입했습니다. 사인 값 2분의 1입니다. C한테 8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C의 값 2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제일 처음에 구하라고 하는 C의 값 이제 구한 거네요. C의 값은 양수 C의 값은 구했고요. C의 값은 2입니다. 그럼 C의 값이 2인데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출발한 이후에 처음으로 둘 사이의 거리의 값이 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P점의 위치인 X의 값이
누구라고? 그냥 이 코사인이라고? 네. y의 값은 2분의 5. 마이너스 2 사인 t. 지금 c의 값 2인 건 확인했고요. 네. 지금 이 x하고 y 좌표에 대해서 거리 어떻게 구해? 둘이 빼? 근데 이게 1 사인적으로 바꾸면은 사인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선생님 뒤에서 앞에 거 빼겠습니다. 네. PQ 사이의 거리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값은 쉬워야 돼. 누가 더 큰지는 모르거든. 선생님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있습니다. 2 사인 t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인 t. 이 값이 최대라고요? 거리값을 구하기 위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사인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뭐지 이게? 그러면 그 앞에 2분의 1 2 사인 마이너스 2 사인 t. 2분의 1로 묶어주자고? 2분의 1로 묶어주면 2 사인 t 마이너스 1에 완전 제곱식은 절대값 없어도 되나? 그럼 PQ 사이의 거리값은 이거라고요? 네. 이게 최대라고요? 최대? 아까 전에 sin t의 값이 4분의 c였잖아. sin t의 값이 4분의 c였고 c의 값이 2였으니까 sin t의 값은 2분의 1일 때 sin t는 항상 2분의 1이라는 얘기인가? sin t의 값이 항상 2분의 1이냐고. 어떨 때 sin t의 값이 2분의 1이었어? 위치도 같고 속도도 같은 순간이 sin t의 값 2분의 1이었고 지금은 위치가 똑같은 순간을 원하는 게 아니지. sin 값은 꼭 2분의 1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최대값과 최대값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죠? 네. 지금 이 값의 지금 최대값이 알고 싶습니다. 사인 t가 마이너스 사인의 속성상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은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라고? 그럼 사인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돼?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PQ의 최대값이 누군데? 2분의 9? 이때가 PQ 사이의 거리값은 최대입니다.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그러한 t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 있다고? 네. 그런 t의 값은 sin t의 값이 마이너스를 넣은 거 되게 많잖아. 네. 마이너스를 넣은 게 누군데? 또 네, 이번에 7파이 주기가 2파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을 건데 그 중에 누구라고요? 2분의 3파이가 네, 처음일 때 2분의 3파이라고요? 2분의 3파일 때 t의 값도 구하시고요. t의 값 구했습니다 지금. t의 값 구했고 그때 q점의 속도와 q점의 각도가 필요합니다. q점이 이거잖아. q점의 속도는 누군데? q점의 가속도는 누군데요? 2 사인 t. 여기다 뭐만 대입하라고요? 2분의 3파이 대입했더니 속도는 그 다음 녀석은 요게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의 답이네요. 쉽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2023년도 동국대 기출문제입니다. 아마 이거는 하나 푸는데 오늘 다 갈 거예요. 아마. 첫 번째가 기하 문제인가요? 네. 수준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평면 위에 초점이 있고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어쩌고 포물선이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성 방송 안테나는 포물선의 축에 평행하게 들어오는 전파가 포물선의 초점에 모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약한 전파를 증폭해서 수진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때 바깥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이 있는데
바깥에 들어온 신호들은 싹 다 초점의 좌표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약한 신호를 이쪽에서 모이게 해서 증폭해서 신호를 수신하게끔 하겠다고 하네. 또한 자동차의 전조등이나 무대의 조명 등은 포물선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거꾸로 적용할 겁니다. 조명이 여기 있으면 빛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서 불빛이 이렇게 나가서 헤드라이트의 전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 설명한 것 같고요. 이런 성질은 다음과 증명에 도 중요하게 있고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래 그냥. 쌍곡선 위에 있는 P점의 좌표에서 접선의 방식은 X좌표 대신에 X가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한테 X1 대입할 거고요. Y의 값은 접점의 Y의 값은 Y 둘 중에 하나한테 Y1을 대입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접선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면이 포물선 모양인 거울이 있습니다. 포물선은 Y제곱의 값은 4X라는 포물선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는 모양입니다. X값 0부터 4까지 포물선의 그림이 있고 초점 좌표값 1, 모양이라고 합니다. 1,0이라는 초점에서 쏜 빛이 포물선 위의 점 2,2루트이라고 하는 점에서 반사돼서 직진할 겁니다. 또한 이 빛이 단면이 쌍곡선 모양의 이 거울에 대해서 반사돼가지고 P점에서 반사돼서 직진할 겁니다. 이때 L은 단면이 쌍곡선 모양인 거울, 이 쌍곡선 위에는 점 P에 대해서의 접선입니다. L이라고 하는 건 접선이라고 하네. 빛이 P에서 반사되기 전과 후 직선 L과 이루는 각의 크기 알파하고 베타는 똑같습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습니다. P점에서 입사각 반사각이 똑같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주세요. 질문 꼴랑 3개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시킨 건 이거네. 초점의 좌표에서 1,0에서 빛을 쏘면 빛이 지점을 통해서 반사돼가지고 X축의 평행 방향으로 빛이 나간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평행하게 쭉 가다가 쌍곡선과 만나게 되면은 P점의 좌표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P점의 좌표에서 이 접선이 있는데 빛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나갈 건데 접선에 대해서 입사각과 반사각 알파 베타의 값은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이 선이 X축의 평행한 선이기 때문에 알파라고 하는 각이랑 감마라고 하는 각 표기되어 있는 알파하고 감마는 억각으로 똑같은 각인가요? 감마, 알파, 베타의 값은 전부 다 셋 다 모두 똑같은 각이네? 네. 그러면 여기는 알파라는 각의 막곡지 각인가요? 네. 여긴 또 알파겠네요? 네. 여기는 2알파인가? 알파, 베타는 똑같다며. 네. 델타라고 하는 셈이니까 아마 2알파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네. 첫 번째 질문이 L이라고 하는 선의 엑셀 평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제일 먼저 P점 좌표가 누군지 알아야지 쌍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구할 수 있으니까 P점 좌표를 구할 생각입니다. P점의 Y좌표는 아냐?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나? 네, P점의 Y좌표의 값은 2루트이겠네요? 그럼 Y한테 2루트 대입했습니다. 2루트 대입했더니 4분의 8? 네. 4분의 8이면 2니까 2항했습니다. 3이고 3하고 18 곱했더니 54? 네. 54는 3루트익인가? 네. X좌표의 값은 3루트익입니다. 여기까지 제일 문제 없겠네요? 아니. 이 P점 좌표에서 이 쌍곡선의 접선인 L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X 둘 중에 하나한테 X좌표 대입한다고요? 그럼 18 약분했습니다. 2루트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이게 쌍곡선에서의 접선이라고 P점에서? 그런데 그 접선의 X절편값 구라고 합니다. X절편값이기 때문에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그럼 X절편이 누군데요? 루트 6이라고요? 엄청 쉽네, 문제 레벨이.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X축이 이루는 L과 X축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럼 L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이게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유리화 안 하면? 그럼 2항 한 다음에 루트 1을 곱할까? 2항 해준 다음에 루트 1을 곱하면 이렇게 되나? 네. 근데 기울기가 누군데요? 네. 기울기는 뭐랑 똑같은데요?
직선 L이라는 녀석이 x축과 이루는 각 감마라고 하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과 똑같아요? 그럼 감마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탄젠트 30도의 값이 루트 3분의 1인가? 그래서 문제는 감마라고 하는 각의 크기는 6분의 파인 것도 구했습니다. 세 번째, 반사된 후 빛이 지나가는 반직선의 연장선 m이라고 하는 이 선에 대해서 x축 관련 예각의 크기 델타의 값을 구해서 2알파 구하는 거잖아. 감마가 방금 6분의 파였잖아. 그럼 알파도 6분의 파이잖아. 감마하고 알파의 값은 똑같고 델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알파라고요? 네. 이게 6분의 파이여서 답은 이 성분이 엄청 쉽네, 난이도가. 네, 첫 번째 문제는 변별력이 없는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엄청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네.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네.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설명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가. 더 가라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확률 분포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확률과 통계를 안 배운 사람 있나요? 아예 안 배웠어? 자,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녀석은 확률 변수 x 애들의 점수 빵점, 10점, 100점 이런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수의 값은 x1, x2, x3 해가지고 xn까지 점수가 있습니다. 이걸 변수로 갈 거고요. 그런 점수를 획득할 확률의 값을 P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확률의 값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확률의 값은 확률 변수 x가 xi였을 때 확률이라고 표기할 때도 있고요. pi라고도 표현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p1, 여기는 p, 여기는 pn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는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x1, x2 이렇게 쓰겠습니다. 걔는 밑에 써있는 확률의 총합입니다. i라는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p의 값들을 다 더한 녀석의 값이 확률의 총합입니다. 확률의 총합의 값은 항상 1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는 거 맞죠? 이런 표가 있는데 우리는 표에서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고 표현한 걸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시문이 박스 안에서 다 설명해주고 있네요. 평균의 값 우리가 문자로 m이라고 쓸 거고요. 기대값은 2x라고 쓸 건데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죠? 위아래 곱한 것들의 합이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곱한 것들의 합의 값을 시그마로 쓴다면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위아래 곱한 것들 xi, pi인가요? 요게 기대값입니다. 두 번째,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산은 첫 번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입니다. 기존 편차가 누구예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변수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편차라고 하는 거는 한 반 아이들의 점수가 빵점부터 100점까지가 확률 변수가 있는데 빵점, 10점, 20점, 30점 이렇게 점수가 있고 밑에 애들의 확률이 있습니다. 평균이 만약 50점입니다. 평균 50점이면 10점의 편차는 마이너스 40, 20점의 편차는 마이너스 30. 편차는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걸 편차라고 부릅니다. 70점의 편차는 20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빼준 게 편차입니다. 그럼 수식화 시켜보겠습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건 vx라고 쓰는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x라는 변수의 평균의 값을 구할 때는
x라는 변수의 평균의 값을 구할 때는 x라는 녀석의 왼쪽에 시그마, 오른쪽에 p가 있었습니다. 이게 x의 평균입니다. 점수 x의 평균입니다. 지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의 값은 지금 이게 편차의 제곱인가? 각각의 변수에서 평균값을 뺀 게 편차라고요?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앞에는 시그마, 뒤에는 PI를 써주면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변수의 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변수 xi를 제곱한 거의 평균입니다. 시그마 pi는 읽을 때 평균으로 읽을 겁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평균의 제곱이라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표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표기하는 또 다른 방법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녀석은 방금 썼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x의 평균은 x 앞에 2라고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의 값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변수에서 평균의 값을 뺀 다음에 제곱한 녀석의 평균은 이렇게 표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근데 이 녀석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 뭐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의 값은 변수를 제곱한 거 앞에 2라고 쓰면 된다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평균의 제곱이에요? 이런 표기랑 일단 익숙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줍니다. 친절함의 극치입니다. 문제가 다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야, 평균의 값을 구할 때는 표에서 위아래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할 거야.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그래서 편차의 제곱하고 확률값 곱하고 편차의 제곱하고 확률값 곱하고 해서 다 더한 거야. 시그마 i의 값은 1부터 n까지 xi-m의 제곱 pi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근데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평균의 제곱이라고요? 자, 선생님이 머릿속에 입력하려고 일부러 2번 썼습니다. 여기 써있네. 분산의 값은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혹시 까먹을까봐, 혹시 까먹어가지고 문제 대입하는데 문제 생길까봐 친절하게 다시 한번 제시해줍니다. 자, 그 다음은 급수의 값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린 정적분의 정이라고 얘기했었나?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기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생기겠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이 녀석의 값을 a부터 b까지 fx dx로 쓴 녀석의 값이 왼쪽은 급수, 오른쪽은 정적분입니다. 급수는 리미트 시그마가 붙어있는 게 급수입니다. 그 급수의 값을 정적분으로 바꾼 겁니다.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기. 근데 선생님이 쓴 거에 비해서 뭔가 좀 복잡해 보인다. 이건 복잡한 걸 좀 간단히 만든 것 같은데 지금? xk라는 녀석의 값이 xk의 값이 a 플러스 델타 x라고 썼다고 이거? n분의 b 마이너스 a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델타 x고 a 더하기 k 델타 x의 값을 xk라고만 썼다고? 함수에 대입한 거? n분의 b 마이너스 a는 델타 x라고 썼다고요? 선생님 이거 대입한 걸 풀어 쓴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한테 이렇게 표기된 녀석의 값을 바꿀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그 능력치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랑 매칭해서 잘 비교해보고 바꾸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극한에 대한 성질은 실수배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더하기 값은 리미트 2번 따로따로 써가지고 L 더하기 M이라고 쓸 수 있고요. 빼기도 그렇게 쓸 수 있고요. 곱하기도 그렇게 쓸 수 있고요. 나누기는
분모에 있는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리미트 두 개짜리를, 리미트 하나짜리 리미트 두 개짜리로 쓴 다음에 L과 M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극한의 기본 성질. 자, 그런데 문제 2번이 요구한 게 아마 산수량도 개쩔 것 같아요. 문제는 짧으네요. 문제 2번은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 px, 확률 질량함수 px라는 녀석의 값은 어떤 말이냐면 아까 전에 쌤이 표를 만들었나요? 예, 보여주세요. x1일 때 확률 p1, x2일 때 확률 p2, xn일 때 확률 값이 pn. 요건 확률 분포표입니다. 그런데 x축이 있고요. x1일 때, x2일 때, x3였을 때, xn이었을 때 확률 p1이 이거, p2가 이거, 뭐 p3가 이거, pn의 값이 이거 이런 식으로 점 찍은 거 있죠. 점은 n개 있겠네?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다가 확률의 값을 점을 띡띡띡 찍어놓은 이 그림이, 이 그래프가 확률 질량함수야. 점이 여러 개 있는 이 그림이 확률 질량함수입니다. 이 멘트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대값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기대값의 극한값 구하시고요. 분산값의 극한값도 구해보세요.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대값부터 구해볼까? 기대값은 좀 간편할 것 같고요. 분산값은 좀 많이 거지 같을 것 같거든요. 일단 기대값에 성공하고 나면 분산값은 니네한테 맡겨와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상상해봅니다. 자, 기대값 구하겠습니다. 문제 일단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대값 구할 거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시그마 아이, i가 1부터 n까지 확률 변수는 xi가 확률 변수예요? 거기다 pi를 쓰면 돼요? 지금은 이게 pi야, 이게. x의 값이 확률 변수의 값이 xi였을 때 확률, 이게 pi야. 그럼 pi 값 대신에 대입하라는 얘기구만.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시그마, 시그마 j의 값이 1부터 n까지 gxj. 분자의 값은 gxi인가요? 근데 보통 시그마의 계산을 할 때는 무관한 거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i랑 무관한 거? 이 분모에 있는 것 자체는 i랑 무관해? i라는 변수가 없죠? 하지만 분자에 있는 값은 xi, gxi, i가 있으니까 이 분모에 있는 이 값은 실수 배처리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실수 배처리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써도 이해하려나? 시그마 j의 값이 1부터 n까지 gxj가 분모에 있을 건데 이것분의 1 곱하기 이 분자죠. 네, 네, 근데 분자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그걸 분자에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xi gxi. 근데 gx가 누군지 모르잖아. 아, 좋네. gx의 값은 지수함수라고 하네. gx의 값은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 대입하라고요? 네. 대입하겠습니다. 분모는 잘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그마 j의 값이 1부터 n까지 뭐라고 써? 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XJ XJ 이거라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분자의 값은 시그마 i가 X의 I 예, 마이너스 A, 이거라고? 예. 근데 우리는 이거 기대값만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대값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거든? 나누기로 표현된 녀석의 값은 분모 분자의 리미트를 따로 다룰 수 있어요? 리미트 하나밖에 없지만 극한의 기본 성질 때문에 따로 쓸 수 있나요? 네. 어떨 때?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부정이 있을 때? 네.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부정이 있나? 있죠. 그러네. 지수함수한테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하고 n대입하고 지수함수를 여기 더했으니까 양수인 것만 더한 거야? 네. 그럼 절대 빵은 아닌 거네? 네. 그러면은 써보면은 이렇게 되겠네. j의 값이 1부터 n까지 2에 마이너스 a
XJ. xj. 분자의 값은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XI. 위에 마이너스 AXI. 요거라고? 네. 그런데 이걸 바꿔야 되잖아.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 어떻게 바꿔 이거를? 정적분으로 바꾸라며. 예. 야, 정적분으로 바꿔. 급수의 값을 정적분으로 바꿔. 취소 조건에서 XI를 다른 걸 바꾸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 아까 순서. 델타 x 없는데? n분의 1 없는데? 델타 X가 n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XI를 n분의 I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n분의 i라고? n분의 I니까 진짜 그러면 n이 어디 있어, n이? 그 J 근데 위에 하면 그러면 그 GX가 2의 마이너스 AX니까 밑에 거를 그 요거는 xi가 있으니까 xi 바꿀 수 있는데 위에도 지수 그러니까 xi는 i 델타 x라고? 그러면 XJ는 J 델타 X 아니에요? 어떻게 바꿔 이거를? 근데 그 그냥 여기 의존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형태로 좀 이해하라는 얘기인가 지금? 델타 x가 xi를 준 거 보니까 k라는 문자만 i로 바뀐 것 뿐이지? 네. 그럼 델타 x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델타 x에 해당하는 값이 n분의 b-a라며. 델타 x가 안 보이는데? 근데 델타 x의 값은 n분의 1이라고? 뭔 개소리야? 요것만 따로 일단 확인해 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j의 값이 1부터 n까지 2의 마이너스 xj의 값을 지금 계산하려고 하거든? 저 위에 선생님 EX 적어 있잖아요. ex 적어놓은 거요? 네,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대문자 EX 이거요? 네, 그거 상관 조건 이거요? 그걸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그 중에 하나 분모 먼저 보겠다고. 네, 그 중에 분모만 떼서 보겠습니다. 분모만 떼서 볼 건데, 뭐 어쩌라는 얘기야? 제가 그러면 리미트 GXI가 나와요. j의 값이 1부터 n까지 GXJ. GX 이게 gxi라고? XJ. xj? 네. 그쵸, 우리 그냥 요걸 바꿔서 쓰니까? 네. 근데 이 녀석 어떻게 처리해? 확실히 xj의 값이 누구라고? xj의 값은 j 델타 x라고? 네. 거기서 또 어떻게 하라고? CI 델타. 선생님 I 델타 A 이거라고? j 델타 x? J 델타 X. 그건 G에다가 n분의 J. I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데? 뭐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밖에 델타 X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xk는 내버려두면 될 것 같고 델타 x가 뒤에 붙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xk로만 쓰고 델타 x라고 쓰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걸 이렇게 구태 바꾸지 말라고? 이거 바꾸지 말래 바꿀 필요 없대 이거는. 네. 근데 뭐가 더 있어야 되는 모양인데 뒤에? 뒤에 뭐가 더 있는 거야 지금? 델타 X? 델타 x가 더 있는 거야? 네. 델타 x는 누군데? N분의 1이죠. 여기가 xj까지 똑같은 녀석인데 나의 바램은 바꿀 수 있으려면 뒤에 N분의 1. 델타 x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위에다 델타 X를 풀려요. 여기도 없는 델타 x를 써주고 위에도 여기도 델타 x를 써주자고. 그럼 델타 x는 약분돼서 지워지니까. 네. 근데 여기서의 델타 x는 n분의 1이야?
네. 이 델타 x의 값도 n분의 1이야? 네. 그럼 분모부자 n분의 1을 집어넣는 건 상관이 없다고? 된 거 맞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요게 지금 이 함수가 우리 머릿속에서 gx야. 네. 이 함수의 값은 GX. xgx야, xgx. 이건 xgx입니다. 네.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예. 뒤에 델타 x만 있다면 근데 a, b가 누구지? A가 0이고 B가 1. 어떻게 알아? 그 위에 식의 델타 X가 A 플러스 아, KX. 그러네. 그러니까 A가 없으니까 0. 델타 x의 값은 n분의 b 마이너스 a고 xk의 값은 a 더하기 k 델타 x인데 a가 없어 지금? 그렇죠. 0이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그런데 n분의 1이기 때문에 B는 1이라고. b는 1이라고? 그럼 0부터 1까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구만? 그렇죠. 그럼 바꿔보자. 그럼 분모 있는 녀석의 값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GX 2에 2의 마이너스 A 2의 마이너스 DX. 이제 분자의 값 바꾸려고요. 그러니까 X I를 냅둬야 돼. 이건가? 예. 아니 이건 gx고 이건 xgx거든. 이제 그렇네요. 왜 이렇게 생겼지? 네네. XGX구나. 된 거 맞아요? 네. 이것만 산수하면 되겠네? 네. 산수에서 기대값의 극한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분모의 값은 적분이 바로 돼? 예. 마이너스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2의 미분했을 땐 마이너스를 곱할 그렇죠. 거지만 적분했으니까요? 네, 마이너스. 이거 산수도 끔찍할 것 같아요. 분자의 값은 적분 어떻게 하지? 그 부분 정도. 그러네, 부분 적분 해야 되겠네. 시사. 인테그럴 x2의 마이너스 ax의 값을 적분하면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곱이기 때문에 u'을 뭐라고 잡죠? 2의 마이너스 v의 값은 x라고 잡았습니다. 적분했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1 미분했습니다. 1이죠. 이렇게 곱한 거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아래 거 X 2의 마이너스 X. 그 다음 이렇게 곱한 거 빼야 되죠. A분의 1 밖으로 빼. a분을 끄집어내 마이너스 a분을 끄집어내자고? 네. 쌤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a분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이건가요? 네. 마이너스. 이거 적분 더 해야 되죠. 그거 아래 요거랑 똑같은 거. 마이너스 a분의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네. 이거 적분했습니다. 마이너스 A 제곱 2의 마이너스 AX.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끔찍하네요. 1 대입했습니다. x한테 1 대입했습니다. 와, 마이너스 A분의 2의 마이너스 네, 2의 마이너스 빵 대입했습니다. 빵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 그래서 플러스 2분. 분자한테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제곱 2 마이너스 A 빵 대입하고 있습니다. 빵에다가 앞에 건 빵이고 뒤에 거는 뒤에 거 마이너스 플러스 A 제곱 끝인가요? 네. 이 계산이 돼 이게? 그러니까 됐겠죠. 그 다음 분자 분모에 a 제곱을 곱해야 되나? 네. a만 곱할까? a 제곱을 곱할까? A 제곱 곱하기 2. 네, a 제곱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a 제곱도 곱했으면 좋겠고 2의 a승을 곱할까 말까? 안 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곱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곱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하나만 얘기해. 곱해 마라. 난 승현이 의견 따르고. 상관없어. 곱해 마라. 곱하죠? 네,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곱해주면 분모의 값이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분자에도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1 A 됐나요? 네. 요게 지금 기대값입니다. 기대값 다 구했습니다. 기대값의 극한값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분산 분산값의 극한값 구해야 됩니다. 진짜 못 뺄 거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산값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분산값은 뭐라고? 위에 그 아래 거 쓰는 게 낫죠. 분산값은 확률 변수를 그 변수 제곱한 거의 평균 네, 그리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요? 그럼 이거 뒤에 있는 녀석은 방금 전에 거 제곱하는 거네. 그렇죠. 극한값이. 예. 앞에 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예. 앞에 것만 계산할 건데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 리미트 아니지 아직. 시그마 I i의 값이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네. p 값만 대입하면 돼요? 네.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j의 값이 1부터 n까지 gxi? gxj? 분자의 값은 gxi인가요? 네.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그러면 i랑 관련한 녀석의 값을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네. 그 다음 i가 있는 녀석은 분자에 다 쓰고 있습니다. I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X I 제곱 GX 야 선생님 방금 전에 이거를 함수 gx한테 대입했더니 네. 다시 gx로 돌아와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gx한테 대입하진 말자. 네. 이렇게 대입하진 말자고. 네네. 델타 해가지고 근데 분자 분모에 델타 x만 곱한 다음에 극한값 구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똑같은 하나 빼먹었다. 아이씨. 그거 나중에 쓰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서 다 이거 빼먹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분산의 값의 극한값을 구할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i의 값은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GXI 델타 네, 분자 분모에 델타 x를 곱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J가 1부터 GXG 델타 X 빼기 또 빼먹을 뻔했다. 아이씨. 뒤에 거는 아까 전에 구했던 거 있잖아. 예, 그 제곱하면 진짜 그지 같은 제곱해야 되죠? 예, 분모는 아까랑 똑같은 거야? 예, 똑같습니다. 그럼 분모는 아까 거 사용하자. 이거? 마이너스 a분의 1 2의 마이너스 a승 플러스 a분의 1 네, 이제 분자만 계산하면 되겠네. 네, 분자의 값이 누구라고요? X제곱 인테그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2의 마이너스 이거라고요? 네, 그럼 gx 값 대신에 바로 대입할까? 네, gx가 2에 마이너스 2X 이제 남은 일이라고는 니네 이거 적분 부분적분 하세요. 이거 부분적분 2번 해야 돼. 와, 그리고 산수 하셔가지고 답 구하세요. 나는 놀겠습니다.
좋아. 있어. 두 개를 빼야 돼. 야, 이거 이상하다. 쌤 이거 통분도 해야 돼요. 근데 최대한 이쁘게 정리해 쓰기만 하면 된대요. 통분도 했어? 알지. 상관없는 거 아니야? 2a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a 제곱분의 2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 2a 제곱 플러스 1. 오? 그렇게 깔끔하게 나온다고? 아니 내가 그거 잘못한 왜 이게 4승? 난 4승은 안 먹으면 됐어. 통분하는 과정이 생긴 거야? 아, 그럼 나올 수도. 아, 에이, 4승. 그냥 비교해보셨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마이너스 해서 제곱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나왔지. 그치. 아래 거 봐봐. 처음 봐. 나도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제곱. 아래 이거 맞아? 아, 그치. 뭐. 아니, 근데. a를 아니, 제곱한 거 너 아니야? 이거 두 개, 이거 제곱한 거야? 나는 여기 이거 처음에 이렇게 나오잖아. a분의 1로 여기다 세제곱했어. 여기 끝에 세제곱이 있긴 해. 다르고. 몰라, 지금 계산하다 그러니까 바뀌었어. 어떻게 한 거야? 다시 제곱.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옆에 거 적분한 거, 그 적분분해 뭐 있었잖아. 그거를 정리하고 이게 그 마이너스 괄호치고 제곱이었잖아. 그거 제곱 풀어낸 거. 제곱을 한 거.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걸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못하겠어. 맞아. 좀 K 세제곱 나왔어. 오케이. 잘못. 쌤이랑 완전 똑같이 나와. 더 이상 통분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아래 거는 제곱은 했습니다. 뭔 소리죠? 그 옆에 거 마이너스하고 제곱. 전체 제곱. A로 묶어주면 통분이 되니까 계산할 수 있긴 있네. 아, 나 그지 같은 새끼들. A 제곱. 제곱할 거지. A 제곱 아니야?
어떻게 하시겠지? 이거 제곱한 거 아, A를 밖으로 빼서. 마이너스 A만 제곱했어. 나오니까 그냥 썼고 아, 공통인수 묶어주려고. 그런 방법. 죽을 맛있다. 아이씨, 이걸 산수하라고 그지 같은 새끼들이. 할 수 있긴 할까요? 잠깐. 2a 마이너스 2 아니죠? 어디? 그 위에 1 마이너스 2a를 넣어줘. 일반 이거? 2a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 플러스 a, 2a.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아니 1 마이너스 선생님 마이너스 어차피 제곱하면 보는 상관없으니까. 된 거 맞아요? 완전 그쪽에서 쓰이면 더 나와줘. 아, 이거 부호만 바꿔주면 돼. 이제 산수만 남았는데 이 분자 전개해서 산수하는 건 생략할게.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나는. 통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산수는 이 문제에서 평가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야. 산수는 좀 틀려도 되거든? 평가하고 싶은 내용은 급수의 값을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치를 물어보는 거거든? 네. 자, 이쯤에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첫 번째 거는 급수에 대해 설명했고요. 급수가 수렴하는 거 설명했고, 정적분 설명하고, 속도가 속도, 좌표 평생 운동에 대해서 속도가 속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도의 값은 각각 x좌표, y좌표 미분할 거고요. 가속도의 값은 속도의 값을 x좌표, y좌표를 각각 미분할 겁니다. 거기까지가 제시문 뻔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제시문이 또 있네. 단면적을 누적해서 모은 녀석의 값이 부피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1시간짜리네. 시각이 t가 0이었을 때 좌표 평면상에 원점에서 a, b의 속도로 쏘아 올린다고 하는데 a, b의 값이 양수래. 그렇게 쏘아 올린 물체 m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m은 크기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물체고요. t에서 m의 위치의 값은 xt하고 yt로 나타낼 건데 xt의 값도 양수고 yt의 값도 양수라고 합니다. 0보다 크습니다. yt의 값이 양수인 시각 t의 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는 항상 m은 가속도의 값이 중력 가속도 때문에 얘가 지금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때 x축에 충돌하는 시각을 순서대로 t1, t2 이렇게 표현한다면 각각의 충돌 시각 tn에서 충돌 전후 m의 속도의 x성분은 변화가 없는데 충돌 직후의 m의 속도의 y성분은 충돌 전의 속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해줄 겁니다. 그때 부딪힐 때 x축과 부딪힐 때마다 시간에 대한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m이 그리는 곡선과 x축 둘러싸인 넓이도 구하시고요. 방금 전에 2번에서의 곡선의 x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사각형을 누적해서 모은 이초도형의 부피의 값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문제가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이해가 됐나요? 아니요. 아, 이해가 안 됐어? 번역해드립니다. 좌표 평면상에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의 좌표에서 물체는 출발합니다. x축 방향의 성분은 속도가 a, y축 방향의 성분은 속도가 b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체는 이 지점에서 이쪽 방향의 속도는 a, 이쪽 방향의 속도는 b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까지 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마치 포물선처럼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다가 근데 올라갈 때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중력 가속도의 영향으로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밑으로 기어 내려올 거 아니야.
맞아요? 땅바닥이 찍을 겁니다. 이 순간의 t의 값이 이 위치가 아니라 x좌표가 아니라 이 순간의 t의 값이 t1입니다. t1인 순간 땅바닥이 닿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 던질 때는 y축 방향의 속도가 뭐였다고요? b였다고요? x축 방향의 속도는 a였다고요? 그럼 동일한 높이에 있는 땅바닥이면 떨어질 당시의 y축 방향의 속도는 마이너스 b예요. 원점에서 y축 방향의 성분이 b면은 땅에 떨어질 때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아니네? 저 이해가 없어요. 물체를 땅바닥에 던지게 되면은 땅바닥에서 물체를 던지게 되면 만약 속도의 값이 12인 상태로 던졌어. 언젠간 올라갔다 땅에 떨어질 거 아니야. 땅에 떨어진 거의 속도는 이 순간의 속도는 마이너스 10이야. 왜 그럴까? 이 최대로 velocity가 0이 거기가 의문의 방. 네, 그러네요. 여기서 속도의 값은 빵입니다. 네. 여기서 속도의 값은 빵이고요. 던질 때 속도는 12로 던지지만 땅에 떨어질 때 속도는 마이너스 12로 아래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그런 원리입니다. 여기서는 이 점에 매우 가까이 갔을 때 T1에 매우 가까이 갔을 때 Y축 방향의 성분은 속도의 성분은 마이너스 B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B였는데 여기서 속도는 2분의 B의 속도입니다. X축 방향의 속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X축 방향의 속도는 똑같이 A인데 Y축 방향의 속도는 계속 마이너스 2분의 1 배라고 했거든. 이런 거 맞나요? 이쪽 방향의 속도는 2분의 1입니다. 이쪽 방향의 속도는 A고요. T1에 매우 가까이 갔을 때 Y축 방향 속도가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지는 순간은 T2인 순간은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B. 올라가는 속도는 4분의 B. X축 방향 속도는 여전히 A입니다. Y축 방향 속도는 4분의 B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때 세 번째로 부딪힌 점이 T의 값은 T3입니다. 계속 이런 식인 거네? 네. 계속 닮은 도형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T의 극한값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이해된 거 맞아? 지금 전부 다 상황이? 네,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한 거는 Tn의 값의 극한값을 구하라며. 그럼 내가 T1이 누군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T1? 저기 0에 도달할 때까지 해서. 그래서 Y좌표가 0인 순간에 시간 T1을 일단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속도가 0이 될 때. 속도는 A하고 B가 속도였어? 네. 맞아요? 언제? 0인 순간에? 네. 0인 순간부터 T1인 순간까지는 이 속도는 유지해. 등속운동이야. 하지만 가속도가 뭐에 영향 끼친다고? 뭐지? 마이너스. 가속도가 이런 영향을 끼친다고 지금? 네. 이건 물체의 운동이었고 중력 가속도 영향을 끼치는 거지. 맞나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건 0부터 T1 사이에 M점의 위치가 궁금하거든? 네. 보일 수 있을까? 좋죠. X좌표의 위치는 뭐게? X좌표의 위치요. 네. X. X 속력이 적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네. 속도를 적. 속도를 적분한 거는 위치의 변화량, 아. 최초의 위치는 원점, 네. 최초의 위치 플러스 위치의 변화량이 위치. 네. 그럼 그냥 위치의 변화량 방식. 그러니까 뭐냐고요? AT? 네, AT네. 아, 지금 속도가 A라며. 네. 아, 가속도 영향 안 끼쳤잖아. 예.
18에 그냥. 네. 근데 문제는 처음에 던질 때는 이쪽 방의 속도는 A고 이쪽 방의 속도는 B였단 말이야. 네. 하지만 중력과 속도에 영향을 끼쳐. 네. 중력과 속도가 중력과 속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서 물체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네. 그럼 이 순간 어느 순간부터는 요게 B가 아닐걸? 맞아요. 여기서 속도의 값은 B가 아닐걸? 이것도 밑으로 내려오잖아 지금. 네. B가 아니잖아. 네. 그럼 이 B는 등속이 아닌 거네? Y좌표의 속도는? 그렇죠. 중력과 속도에 영향을 끼치니까? 네. 근데 이 가속도를 어떻게 반영해서 속도의 값을 만든 다음에 속도 가지고 또 가속도를 위치를 만들지? 요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요 위치의 값을 Y좌표의 위치의 값을 구하는데 성공한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물린. 매우 단순해.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 정도 수준이거든? 다항함수 수준이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값에 대해서 이제 대가리를 굴려볼까요? T1까지 사이에서 0부터 T1 사이에 M점의 Y좌표 위치가 궁금하잖아. 네. 방금 전에 X좌표의 속도를 가지고 X좌표 위치를 구했잖아. AT라고. 맞아요? 네. 그러면은 X좌표의 속도를 가지고 X좌표 위치를 구했다는 말은 지금 하고 싶은 행동은 Y좌표의 속도를 가지고 Y좌표 위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Y좌표 속도를 구하려면 중력과 속도 마이너스 G에 의해서 속도는 B가 아니라고. 네. 그치? 속도는 B가 아니야. 네. 그러면은 Y좌표의 속도를 중력과 속도를 고려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 속도만 구하면 돼. 속도를 적분해서 지금 위치를 구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 먼저 구해야 될 건 니네가 M점의 Y좌표의 속도를 구해야 돼. 구하세요. 0이. 아 0이기 때문에 그러네. 이거네. 다 구했어.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말로 서술해야 돼. 중력과 속도가 마이너스 G고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GT 플러스 B고 위치의 값은 마이너스 이거 적분해서 이건데 최초의 위치가 원점이었으니까 Y좌표 원점이었으니까 빵 대입했을 때 빵 나와야 돼요. 여기 다 설명하면서 쓰셔야 됩니다. 안 어렵죠? 그죠? 하나도 1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T1은 뭐가 T1이라고? 처음 충돌. 아 그러니까 T1은 어떻게 구할 거야? 아. 2분의 1 G T1 제곱 플러스 B T1이 0. 네, Y좌표가 빵 돼야 돼, 빵. 그 T1이 궁금합니다. T1 값은 빵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T1 값이 누구야? 네. T1 값은 G분의 2이에요? 네. 된 거 맞아요? 네. 네. 그럼 처음 땅에 떨어질 때가 G분의 2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처음에 뭐라고 하는 거는 Tn 값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먼저 뭘 구해야 되냐? 나 지금 초항은 구했단 말이야. 이제 뭐 구할 거야? 공차. 등빈지 등차인지 알아? 아, 등 B 아닐까요? 왜 등비일까? 2분의 1씩. 2분의 1씩이라고 언제 얘기했는 아, 아까 전에 이게 네, 2분의 1 지금 마이너스, 했을 때.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네. 닮은 도형이 반복되는 건 등비급수잖아. 그 그래프가 다 닮은 도형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비수열이겠지. 아. 등비수열일 건데 문제는 T1, T2, T3 이런 게 등비수열일까? T1, T2, T3가 등비수열은 아닐 것 같은데? 하나만 구해보면 알 수 있죠. 나의 생각에는 T1, T2-T1, T3-T2, T4-T3 이런 게 등비수열일 것 같은데? 아, T1, T2-T1, T3-T2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네. T값 자체가 등비수열은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럼 tn의 값의 극한값이 좀 필요한데 tn의 극한값이 필요한데 t2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다. t2를 구하는 건 t1을 구한 것보다는 어려울 것 같아. 내가 필요한 거는 t1부터 T2까지. t2까지 범위에 m점의 위치의 값이 알고 싶어. 식이 달라지겠네? 그쵸? 근데 문제 설명 중에 m점 좌표는 x축 방향의 성분은 속도값이 A? 안 변한다고 했었냐? 네. 그럼 이건 at일까 여전히? 그쵸? 계속 x축 방향의 성분은 다 a니까 속도의 a를 적분해서 at일 겁니다. 그런데 y는 확실히 달라질 거야. 네. y는 확실히 달라질 건데 이 y를 어떻게 처리하지? 그냥 아까 속도할 때 마이너스 GT 플러스 B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GT 플러스 2분의 B 하면 땅에 떨어질 때가 t1일 때 무렵의 속도의 값이 뭐라고? T1 1대 무려 t의 값이 t1보다 작을 때 속도의 값이 누구였다고? 0 아니 마이너스 gt 플러스 b였어? 아 네. 이게 땅에 떨어질 당시잖아. 네. t1에 가까울 때. 근데 이게 뭐하는데 어떻게 된다고? 부호가 바뀐다고? 네. 마이너스 2분의 1b 할 거라고? 그러면 t의 값이 t1보다 커지는 순간엔 y의 속도가 뭘로 바뀐다고? 2분의 GT 마이너스 2분의 B 아, 이렇게 바뀐다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할 거니까 속도가? 예. 그럼 나는 이걸 적분해야 되겠네? 위치는? 이된 거 맞아요? 네. 적분했어요. 4분의 1 GT 제곱 4분의 1. G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BT 아이씨, C의 값이 지금도 빵인가? 아닐 그럼 지금 빵이 아니야? 그럼 뭘 대입했을 때 빵 나와야 되는데? 아 G분의 2B를 네, T1인 G분의 2B를 대입했을 때 빵 나와야 되겠네. 그럼 G분의 2B 대입할까? 네. G분의 2B를 대입했더니 G분의 B 아니 이건가? G분의 2B? 아 네. G분의 2B 대입했더니 2G 네. B 제곱 맞아요? 네. 이게 뭐라고요? 그게 0 된 거 맞아요? 네. 그럼 C라고 하는 새 값이 누구야? 근데 C 그냥 빵 아니에요? 아, 그래도 C가 빵이야? 네. 그럼 T2가 누구지? T2는 T2 저기다 대입했을 때 0 아, T2를 대입했을 때 0 나와야 돼? 네. T2 대입하겠습니다. 4분의 1 GT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B2 제곱해서 그럼 4분의 1 T2로 묶어줄까? 네. 묶었더니 G T2 마이너스 2B 뭔가 이상하다? 그럼 또 G분의 2인데요 그럼 식을 잘못 썼다는 얘기잖아. T2의 값이 뭐뭐 나오는데 지금? 0 또는 G분의 2 아이씨, 뭐 틀렸다 지금. 그래서 G분의 2B가 아닌 다른 값이 나와야 되잖아. 네. 혹시 뭘 잘못했지? 이거 틀렸다는 얘기잖아. 네. 아이씨, 괜히 지웠네. 씨. 왜 또 이게? 마이너스 GT 플러스 B 아니야. 네? 맞지 않아요? 아, 마이너스 GT 플러스 B? 네, 바뀌기 전에는 바뀌고 나서가 2분의 1 GT 마이너스 2분의 B 2분의 1 GT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아니지 거기다 마이너스 GT를 해줘야죠 네. 그런데 이걸 미분한 녀석의 가속도가 가속도가 이거 지금 미분하면 2분의 1 G죠 이런 문제 발생한다고? 네. 이거 수정하려면 뭘 수정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G. 마이너스 G가 나와야 되잖아. 네. 빼줘요. 마이너스 2분의 4. 아, 나 이씨 어떻게 하지? 여기서 속도는 2분의 B가 나와야 되고 여기다가 내가 지금 대입하면 G분의 2B를 대입하면 누구야? T한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네. 그럼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B가 맞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여기다 G분의 2B를 대입하면 지워지고 B 마이너스 2분의 B? 네. 2분의 B는 맞는데 문제는 중력가속도의 값이 가속도의 값이 이게 아니라 이거여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지금? 네. 어떻게 쓰지 이거를? 아이씨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건 복잡하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해줘야 되네. 마이너스 2분의 3지. 마이너스 G. 그냥 마이너스 GT? 그렇죠. 중력가속도 무조건 마이너스 G여야 되잖아. 네. 중력가속도는 무조건 마이너스 G여야 되니까 요거의 뭐를 바꿀 게 아니라 중력가속도의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G라서 아이고. 속도의 값은 먼저 마이너스 GT라고 쓰고 하고 뒤에다가 G분의 2B를 대입했을 때 G분의 2B를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2B니까 지금 2분의 B가 나와야 되는 거지. 네. 그럼 G분의 2B를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의 5. G분의 2B를 대입한 게 누구라고? 마이너스 2B? 2B니까 플러스 2분의 5 해주면 B로. 그리고 그 녀석을 적분해야지 원래 속도가 나오죠. 네, 그러겠네요.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이걸 적분해 보겠습니다.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에다가 2분의 5 BT. 그런데 여기다 뭐 대입하자고? 거기다가 0, G분의 2B? G분의 2B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요. G분의 2B 대입했더니 누구야? G, 2B? 아니 잠깐만. 2B 제곱 맞죠? G분의 2B제곱? 예. 그 다음이 마이너스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이 플러스 G, 이 집은 지워져서 G분의 G분의 5B. 5B제곱? 네, 그쵸. 플러스 C의 값이 C값이 이제 0이 나와야죠. 그럼 그러면 C의 G분의 값은 3B 마이너스 G분의 3B제곱. 3B제곱? 예. 나올까? 나올까?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지우지 말자. 쌤, 저 왜요? 2분의 3이 아니고 G분의 3. G분의 2분의 3이 아니고 G분의 3. B제곱이 있습니다. 그쵸. T2 구해보려고요. T2는 저거 저 뭘로 근이죠. 묶어줘? 어, 뭘로 묶어줘 이거를 2분의 G? 2분의 G로 묶어줘? 마이너스 2분의 1 G로 묶어주면 T제곱이랑 아니다. 마이너스 2G분의 1로 묶어줘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2G분의 1로 묶었으면은 G제곱 T제곱 마이너스 5G 마이너스 T 5GBT 네, 맞습니다. 마지막이 G 빠져나오고 플러스 6 B제곱. 그쵸. 끝인가? 네, 끝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나? 네, 될 것 같은데요. GT 하고 2하고 3. 네, 마이너스 2B.
그러면 지혜값이 뭐뭐 있다고? G의 값이 T의 값이 그것 또는 t의 값이 G분의 2B 또는 G분의 3B가 나오죠. 그래서 T2는 G분의 3B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G분의 3B네요. 예. 그럼 첫 번째 여기 간격이 G분의 T1까지 G분의 2B, 2B. 그 다음 여기 간격이 G분의 B. G분의 B. 이게 네. 등비수열이라고? 네. 그러면은 이럴 때 서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추론해보면이라고 말해야 돼. 추론해. 왜냐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장의 관계를 해석하지 않았어 우리가 지금.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장의 관계를 지금 해석하지 않았거든? 네. 이걸 가지고 등비수열이 되는 걸 증명해야 돼 원래 풀려면은.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확인했고 그 다음에 확인했고 그 다음에 확인해서 공비의 값 2분의 1 거라고 추론이 되므로 이렇게 서술해야 돼. 이해되신 거 맞나요? 공비의 값 2분의 1이 되는 걸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G분의 2B였고 여기는 G분의 B였고 여기는 2G분의 B여야 되는 거지. 네. 2G분의 B니까 T3의 값이 뭘로 추정되는 거야 지금? G분의 B. 아니지. 여기서 2G분의 B가 나와야 G분의 되니까 B가 나와. 이건 2G분의 6B 이건 2G분의 7B 2G분의 7B죠. 이렇게 나갈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된 거 맞나요? 네. 그러면 TN의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겠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T1이 G분의 2B G분의 B가 추가된 게 T2 2G분의 B. 2G분의 B가 추가된 게 T3 4G분의 B. 이걸 구하고 싶다고요? 네네. 따라서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2. 초항은 G분의 2. 등비급수라고요? 네. 따라서 분모가 2분의 1이니까 G분의 B. 네. 4B. 요게 우리가 찾는 값이네요. 네. 되신 거 맞나요? 네. 이제 하나 있다고? 근데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넓이 구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곡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여기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이게 포물선인 것 같죠? 네. 그죠? 이게 포물선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이씨 못 해먹겠네. 산수 쩔어 이거. 쩔 것 같아요. 0부터 t의 값이 t1 사이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해야 돼. 그런데 x의 위치가 뭐였다고? at였다고? 네. y의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플러스 bt였다고요? 네. 근데 t1 값이 누구였다고요? G분의 2B. 여기 사이에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필요하죠. 네. 매기어 변수 t를 소구하려고요. t값 대신에 a분의 x를 집어넣을 수 있나요? 네. 집어넣게 되면 y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G 밖에 썼냐? A분의 B X. 지금 이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이 x축 둘러싸인 넓이 구하려고요. 인테그랄 0부터 0부터 G분의 2까지 마이너스 이걸 계산하세요. 개빡치죠? 네. 그런데 또 해야 되잖아요. 이 포물선의 근이 0과 네. G분의 2B였나? 네. 그럼 포물선에 대해서 둘러싸인 넓이의 값 공식이 있지 않았나? 6분의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ax-알파 x-베타의 값은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a B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네,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현민이 눈빛을 보니까 맨날 새로운 게 맨날 나와 이런 눈빛인데? 현민이 딱 걸렸다.
자,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2a제곱분의 g가 지금 최고참 계수죠? 그리고 이거 두 개가 근이었죠? 자, 공식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참 계수 베타 빼기 0 그냥 알파의 세제곱 예. 앞에 있는 값이 12의 a제곱분의 마이너스 G g 아 맞다 마이너스 떨어졌어 3승했더니 G g의 세제곱분의 8B 세제곱 오 끝났다 그러면 이게 약분하면 3하고 2? 네 3G 제곱 2B 세제곱 와 이게 지금 초항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아까 길이의 B가 2분의 1 아니었어요? 비싸게 담긴 했는데 완전히 닮았다 조금 문제가 좀 있어. 아 그런 거 아까 2분의 1배였으니까 왠지 넓이의 값이 4분의 1 4분의 1배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네 근데 그렇지 않아, 근데. 네. 왜냐면 x의 간격은 절반씩 줄지. 네 근데 포물선은 이 y좌표는 제곱한 좌표들이잖아. 포물선이니까. x의 값은 1차식인데 y좌표는 제곱이라고. 아 그래서 B가 안 맞는다 어. 근데 닮긴 닮았어. 근데 x좌표는 절반이 되는데 높이가 제곱이라서 높이의 값이 절반의 제곱을 한 4분의 1배가 돼. 아 그래서 가로 길이는 2분의 1배가 될 건데 세로 길이는 4분의 1배가 돼서 공비는 8분의 1로 선생님 추정되거든. 오 하지만 계산해 봅시다. b분의 2b부터 t의 값이 뭐 이상한데? G분의 두 번째가 g분의 2b부터 G분의 3 g분의 3b까지 범위에서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거든. x의 값은 똑같이 at였죠. 네. y가 G가 2분의 5 PT 2분의 5bt 마이너스 g분의 3b제곱 2분의 5 PT 마이너스 G분의 3B 맞지 않아요? G분의 3B 이거였나? 네 확실하게 자, 이제 매개 변수를 없애볼까요? A분의 X t값 대신에 a분의 x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냐? 마이너스 2A 제곱 G X 제곱 2A 5 B X 대로 두 번째 구하려는 넓이는 인테그럴 g분의 2b부터 G분의 3B g분의 3b까지 이거라고요. 네 50 제곱 저 세제곱으로 쓰신 뭐 잘못 썼어? 네 X 세제곱으로 쓰신 거 따라서 마이너스 6분의 6분의 최고참계수 A 제곱분의 G X 베타 빼기 알파에 그쵸 그냥 세제곱 요게 12의 a제곱분의 g 네 G 제곱 분의 B 세제곱 이게 두 번째 항? 네 뭘 곱했어요? 8분의 1 곱했네 오 선생님 추정이 맞네요. 네 정확하시네 네. 그럼 이제 끝났다 네. 근데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물체가 공 튀기는 거랑 똑같거든. 예 테니스를 쳤는데 테니스 공이 튀긴다든지 농구공을 던졌는데 농구공이 튀겨나갈 때 지금 그 물체의 움직임을 좀 해석한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그 간격은 2분의 1배씩 됐을 때 넓이는 8분의 1배씩 되는 거지 4분의 1배가 아니야. 그런데 문제에 구한 건 모든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요? 대비 네. 초항의 값은 저거고 공비의 값은 8분의 1. 3A 제곱 G 제곱 B
B세제곱 8분의 7이니까 7 곱해서 21분의 21, 7, 8, 16. 네, 요게 답이네요. 네. 아직 끝이 아니야. 아, 이번에는 정사각형을 그리라고 합니다. 진짜 미친놈이야. 야,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산수 안 해줬는데. 근데 올해는 지금 산수를 하고 있네.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길이가 한 변의 길이인 정사각형을 위에다 만들었다고요? 이게 한 변 길이인 정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그 정사각형의 단면적을 누적해서 모은 넓이가 필요합니다. 진짜 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 아이씨, 이것도 언제 하고 있냐,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필요하지, 지금. 예 Y축까지의 길이야. 그러니까 지금 0부터 2부, G분의 2B까지는, 0부터 G분의 2B까지는 요게 함수라고? 예 저게 함수인데 이미 X인 지점의 한 변의 길이가 요 함수값의 한 변의 길이야?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부피, 첫 번째 0부터 G분의 2B까지 첫 번째 정사각형들의 면적들이 누적된 부피를 구합니다. 인테그랄 0부터 G분의 2B까지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라니까? 네, 제곱 아이씨 못해. 울고 싶다. 제곱 맞지 않아요? 맞아. 근데 제곱 맞는데 제곱을 언제 하냐고 그걸. 제가 하겠습니다. 그 4a 제곱분의 아니 4제곱 아, 사이 4제곱분의 g 제곱 x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한다며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y라고 하는 함수값을 y라는 길이를 제곱한 정사각형 넓이죠? 네. 적분해야 돼 이제.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다양한 함수니까. 20 네. 20으로 쓸까? 네. 20 x 5은 아씨 이것도 대입하는 것도 일이잖아. 마이너스 4a 세제곱 그냥 해 일단 하는 거야. gb x 4제곱 플러스 3a 제곱분의 b제곱 x 세제곱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강승형 안 부르고 뭐해? g분의 2b 값을 5승해야 되거든? 네. 그럼 g가 5개, b가 5개. 2는 30이지. 20분의 32. 20분의 32 5분의 8? 5분의 8 5a 4제곱 g 세제곱 8 g제곱 g제곱은 지웠잖아. g였지 맞다 b 5제곱 그 다음은 g가 4개, 약분하면 g가 3개, b의 값 4개, 5개, 16개인데 지워지니까 16, 4. 그래서 아래는 a 세제곱 g 세제곱 위에는 4 b 제곱 b 5제곱 마지막은 또 누구야? 3번 곱하라고? 3a 제곱 g 세제곱 8 b 5제곱 네, 다 해서 빵 내면 다 빵이죠? 통분하세요. 아, 나 이 그지 새끼들 진짜, 이씨, 너무하네. 15로 해야 돼요? 진짜 못됐다 15? a a 4제곱 g 세제곱을 하면 할 수 있어 24 b 5제곱 마이너스
지금 몇 곱해? 15, 60, A, B 제곱 A 제곱 잠깐만 40 A 세제곱 A 제곱 이런 거. 이제 구해 초항 구했어 이제. 공비 유추해보죠. 공비. 많이 이제 못하겠네. 첫 번째 V1의 부피는 구했거든? 아까 전에는 길이의 값은 좌우 길이의 2분의 1씩이었잖아. 네, 세로 길이의 값은 4분의 1씩이었고. 네. 두 번째 부피의 값은 첫 번째 부피에 대해서 공비가 누군지 유추해보려고. 그 2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여기도 4분의 1 아니야? 자, 여기 가로 길이는 2분의 1가 될 거야. 앞으로 계속. 그죠. V1이라는 도형에 대해서 V2라는 길이는 가로 길이 2분의 1가 될 거야. X축이. 하지만 아까 함수값은 4분의 1가 됐던 거지. 그쵸. 함수값은 4분의 1가 됐었는데 근데 함수값을 또 그거를 따라가잖아요. 정사각형 만들기 위해서 제곱했잖아. 그쵸. 제곱. 아니, 이 폭의 값은 2분의 1배씩 돼갈 건데 네네. 이 높이의 값이 4분의 1배 됐던 거고 네. 그걸 제곱했잖아. 그쵸. 그럼 그건 16분의 1배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2분의 1배도 되고 16분의 1도 되는 거잖아. 32분의 1. 네, 공비는 32분의 1이 될 거야. 네. 이 말 좀 납득이 되시나요? 네. 진짜 납득됐어? 네. 그럼 남고하려고. V2 구해가지고 V2에서 진짜 32분의 1 곱하는지 확인 안 하려고.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32분의 1이 공비입니다. 그러면 남은 일은 계산. 분모가 1-32분의 31. 그러니까 32분의 31. 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31분의 32.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게 답입니다. 공비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해. 이해되신 거 맞나요? 예. 오늘 논술 수업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어.